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이번 주 월요일, 그제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였죠. 한국으로 치면 이제 현충일.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미국 극장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인어공주도 딱 이 시즌을 노리고 연휴 시작 전날인 26일 금요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미국하고 중국 위주로 인어공주의 흥행 상황 그리고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인어공주 관련 기사부터 보시죠. 이번 주 박스 오피스의 왕관은 디즈니의 인어공주에게로 갔다. 메모리얼 데이 주말에 1억 8,600만 달러의 오프닝을 올렸다.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 다이가 전전주인 5월 19일에 개봉해서 직접 안 부딪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인어공주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로튼 토마토에서 인어공주의 평점은 현재 67%. 이 데이터는 인어공주가 주간 관람률을 유지할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며칠 동안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에 국내에서 큰 수익이 기대된다. 세계 박스 오피스는 괜찮지만 아주 좋지는 않다. 국내 매출은 1억 1,800만 달러로 좋았지만 국제 매출은 6,800만 달러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디즈니에서 가장 성공한 실사 영화는 2017년에 미녀와 야수, 그리고 2019년에 알라딘이 있었죠. 두 영화들의 매출을 보면 미녀와 야수는 미국에서 5억 달러, 해외에서 7억 6천만 달러로 총 12억 6천만 달러. 알라딘은 국내 3억 5천만 달러, 해외에서 약 7억 달러로 총 1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성공한 작품들의 경우 해외 매출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인어공주의 제작비가 2억 달러 정도니까 5억 달러 정도가 손익분기점일 텐데 지금 반응으로 추측해보면 해외 시장에서 2억 달러 매출도 힘들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극장에서만 손실이 1억에서 2억 달러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 티켓 판매는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데 그 중에는 부끄러운 이유도 있다. 온라인상에서 영화에 대한 악성 인종차별 캠페인이 진행 중이며 인종차별적 태도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보이콧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영화, 출연진, 그리고 팬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다. 이건 저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좀 어이가 없네요. 상업 영화에 대해서 대중이 평가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인가요? 각자 나름의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는 거지 그걸 악성 인종차별이라고 매도하는 건 이쪽 기자들도 수준 이하가 많은데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지만 디즈니는 이번 인어공주 실사 영화가 1989년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하는 거라고 발표해놓고 대부분이 동의하지 못하는 캐스팅을 했죠. 하리 베일리는 본인이 코스프레이 한 걸 봐도 인어공주보다는 아바타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격렬한 인종차별 캠페인이 영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다음 주에 일본 시장에서 개봉하면 국제 매출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이 무슨 빙다리 핫바지입니까? 일본에서도 절대 흥행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같은 날인 26일 인어공주가 개봉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시장을 가지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극장 매출 한정으로. 자, 지금 중국 틱톡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중국어 자막을 넣어서 더우인에 올린 겁니다. She's like me. She's black. Mommy. She's a black girl. Is she real? Is her as the real her? 이런 영상도 올라와 있습니다. 원판 애니메이션하고 이번 실사 영화를 비교한 영상입니다.
이 두 영상의 댓글들이 과간입니다. 왜 흑인은 안 돼? 모든 소녀들의 마음속 공주의 모습은 흰 피부와 아름다운 외모여야만 하나? 자, 중국에도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흑인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인어공주는 백인의 외모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흰 피부와 아름다운 외모의 공주가 싫으면 가서 슈렉을 보세요. 피오나 공주 있잖아요. 슈렉을 보지 말라고 누칼협? 부대찌개 전문점에 와서 왜 햄이 들어가 있냐고 묻지를 마세요. 부대찌개와 햄은 한 몸입니다. 인어공주는 아름다워야 합니다. 원작도 그렇고 1989년 애니메이션도 그렇습니다. 너무 어두운 건 괜찮아. 그냥 안 예뻐서 싫어. 그녀가 암초 뒤에 숨어있는 장면은 옹졸한 스토커처럼 보여. 걔도 인어공주보다 보기 좋다. 해변 모래사장에서 봤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준이야. 나는 피부색에 따라 차별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어가 드레드락은 하면 안 되지.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농담 아니야. 배우 바꿀 수 없나? 어머나 내 어린 시절.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저러냐? 왜 저러냐? 백인, 흑인, 황인종 다 상관없는데 예뻐야 한다. 해양이 오염되어서 인어공주도 검게 된 거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이 작품은 교육적인 의의가 크다. 우리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준다. 핵 폐기물 남김없이 배출 후 해양 생물이 모두 변이되었다. 다.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 유출 사건은 매우 심각했으며 해저 생물들도 변이되어 저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의견이기는 한데 사실 원자력 발전소 폐수 방류 같은 문제는 중국이 다른 나라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다음 의견들부터는 이제 디즈니의 태도를 좀 비꼬는 내용들입니다. 왜 인어는 꼭 여자아이여야만 해? 아시안 남자아이는 안 되나? 왜 인어는 뚱뚱한 아시아 사람이면서 몸에 털이 많은 탈모 환자는 안 되냐? 다른 건 말하지 않을게. 너희가 흑인이 연기한 뮬란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나는 궁금한 게 있어. 인어는 왜 꼭 사람이 연기해야 하냐? 왜 물고기가 하면 안 돼? 디즈니는 동물을 차별하는 거냐? 제가 태어나서 중국인들과 정말 한마음이 된 건 이번 인어공주에 대한 평가가 아마 처음이지 않았나 싶네요. 개봉 후 첫 주말을 보낸 인어공주의 충격적인 중국 박스 오피스는 총 4일간 매출액 1,878만 위안, 하나로 약 35억 원, 관람객은 51만 3,800명입니다. 중국은 29일이 평일이었기는 한데 영화 흥행의 가장 중요한 초기 4일 성적이 형편없습니다. 인당 매출은 영화 표가 한 장당 약 35원에서 40원 정도, 그러니까 6,500원에서 한 7,500원 정도 하는 거죠. 중국 소득에 비하면 비싼 겁니다. 중국 관객들은 한국 관객들보다 더 냉정한 것 같습니다. 인구 14억인 중국의 관람객이 51만 명인데 한국은 무려 45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은 아직도 인어공주의 네이버 평점이 6.59점이나 됩니다. 한국 여자 관객들이 점수를 높게 주니까 평점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물론 백인 미녀 인어공주보다 흑 인어공주가 보기에 마음이 더 편할 수는 있겠지만 PC주의는 정말 국적을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공감이자 연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또 글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어공주, 평점 테러, 정작 할리 베일리는 일사랑 다 잡았다. 개봉 전부터 흑인 인어공주에 대한 악플, 한국 등 몇몇 나라에서 리뷰 별점 테러를 받아 일각의 우려도 받는 상황이지만 정작 주인공인 할리 베일리는 일가 사랑도 다 잡은 모습이다. 우리는 할리 베일리가 일을 잡든 사랑을 잡든 간첩을 잡든 불법 체류자를 잡든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흑 인어공주 영화가 싫은 겁니다. 그런 캐스팅도 싫고 디즈니가 기저에 깔아놓은 그런 어설프고 비루한 PC주의가 싫은 겁니다. 한편 과거 국내에서 디즈니 영화 모아나, 마블 스튜디오의 캡틴 마블 등이 평점 테러에 시달린 바 있다. 상업 영화에 대해서 관객들이 평가하는 게 언제부터 평점 테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자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가 낮은 평가를 받으면 뭔가 테러를 당한 느낌인가요? 저는 이런 사고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논리나 이해의 범주가 아니라 감성과 공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분명히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안에 김치는 없고 된장찌개 주는 겁니다. 왜 찌개 안에 김치가 없냐니까 김치찌개에 김치가 들어가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너가 틀린 거라고 하면 누가 받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가 흑인을 인어공주로 캐스팅한 건 흑인 관객들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백인들을 타겟으로 한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구는 약 4천만 명이 넘죠. 약 12% 정도를 차지합니다. 즉,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PC주의를 집어넣어서 백인 관객들에게 보게 하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시대 정신에 맞게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개념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채울 수 있게 해주면서 돈을 번다는 거죠. 물론 일부 그런 백인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에만 전적으로 기대서 제작비 2억 달러의 프로젝트를 하지는 않습니다. 디즈니라는 회사는 무생물입니다. 물론 개별 주주는 인간이니까 거기에 PC주의에 동조된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디즈니가 이런 캐스팅을 하는 건 실제로 소수 인종을 타겟으로 하는 게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어공주의 순수 제작비가 2억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극장에서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지만 흑인어공주 관련 굿즈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흑인 여자아이들의 선물은 흑인 인어공주 관련 상품들이 차지하겠죠. 동화책, 가방, 인형, 액세서리, 레고가 엄청나게 팔릴 겁니다. 전 세계의 흑인 인구는 무려 12억 명에 이릅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제외한 지역만 계산해도 무려 1억 명에 가깝습니다. 즉, 디즈니는 극장에서 비록 손해를 봐도 수익을 얻을 때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엄청나게 팔릴 베스트셀러 상품을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하는 건 바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분야가 바로 OTT입니다. 지난 분기에 월트 디즈니의 매출은 전분기 대비 13%가 증가한 212억 2천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스트리밍 사업만 보면 분기로만 6억 5,900만 달러의 손실이 났습니다. 물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심각한 문제는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자가 3개월 전보다 400만 명이나 줄어든 1억 5,700만 명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만 60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처음으로 구독자가 240만 명 줄어들었었는데 이번 분기에 연이어서 훨씬 많은 구독자가 이탈한 것입니다. 하지만 흑인 가정에서 어린 딸이 아빠 엄마 나 인어공주 보고 싶어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디즈니 플러스 가입해야죠.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의 세 달 손실만 약 6억 6천만 달러인데 아무리 극장에서 흑인 인어공주로 1억 달러 손해를 본다고 해도 흑인 인어공주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흑인 구독자들을 락업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작품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서 흑인, 아시안 등 다른 인종들을 잡을 수 있다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디즈니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데 드라마의 주인공은 아시안이죠. 그럼 아무래도 동양인들은 더 관심을 갖고 보겠죠.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은 한국계, 중국계, 일본계가 다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 구독자의 OTT 시청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전체 컨텐츠 이용의 85%가 북미 컨텐츠였습니다. 하지만 남미는 50%, 한국과 일본은 35%에 불과합니다. 저는 주로 미국 영화, 미드하고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한국 여성들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컨텐츠보다는 한국 드라마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인 외의 다른 인종들을 OTT에 묶어두기 위해서는 디즈니나 넷플릭스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OTT 산업이 영화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하고 홀로 서비스를 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디즈니의 행보를 싫어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기자 혹은 평론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PC주의를 전파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상업 영화를 내 돈 주고 내가 보고 내가 평가하는 걸 평점 테러, 외모 비하라면서 마치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란 듯이 훈계하는 그들의 글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마무리, 훈계질은 자기 자식한테 하십시오. 일본에서는 인어공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개봉했기 때문에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한국과 다른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일본 관객들의 평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작에는 흑인은 없다. 파리가 주변에 있는 대변을 보는 것 같다. 미국 같은 이상한 인권 옹호 국가에서만 팔리고 있다. 디즈니를 좋아하는 친구의 아이가 에리얼을 보자마자 이건 아니야 라고 울 정도로 충격적인 영화이다. 스포일러 없이 리뷰하는데 우선 재미가 없다. 그런 외모로 말하는 게 징그럽다. 그냥 세바스찬과 플라운더를 귀여운 CG로 재현하면 좋지 않을까? 다음으로 흑인 여배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화면이 계속 어둡다. 흑인 버전의 에리얼이 좋은 작품이라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시각이 180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냉엄하다. 흑인들이 빛나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 지금 미국 언론의 PC주의자들이 한국과 중국이 인어공주 영화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과연 일본한테도 인종차별을 운운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스오피스 인어공주가 중국, 한국에서 인종차별로 큰 타격을 받았다. 할리 베일리 주연으로 디즈니의 상징적인 애니메이션을 리메이크한 작품이 부정적인 평가로 한국과 중국에서 실패를 거두고 있다. 중국에서 개봉 후 10일 동안 겨우 3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으며 디즈니의 실사판 영화 중에서 가장 열악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월 4일까지 4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중국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한 디즈니의 실사 영화는 뮬란 아닌가요? 그렇게 중국 입맛에 맞게 만들어 놓고 결국 개봉도 못했잖아요. 중국 인구가 한국보다 28배 정도 많은데 놀랍게도 매출은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어공주는 한국에서 중국보다 훨씬 큰 성공을 한 것인데 왜 같이 묶어서 인종차별로 인한 실패를 하고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별 영화 시장 규모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조차 결여된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과 영화 매출 분석가들에 따르면 디즈니는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 예상하긴 했었지만 반발의 정도와 그 영향력에 대해서 놀랐다. 중국에서도 부정적인 관객 리뷰가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라왔다. 그리고 중국에서 개봉하기 직전 정부와 관련된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가 디즈니의 의도를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환치우스 파오의 영문판이죠. 인민일보의 자매지인데 이 신문에 실리는 모든 글은 정확하게 중국 공산당, 그 중에서도 강경파의 생각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전 영화의 소수 인종을 강제로 포함시킨 디즈니와 연관된 논란은 인종차별과는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게으르고 무책임한 스토리텔링 전략에 대한 것이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백설공주와 마찬가지로 안데르센 동화 속 인어공주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오랫동안 뿌리 내렸으며 새로운 배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상상력의 도약이 필요하다. 어쌔신 크리드 신뢰의 도약이라도 해야 하나요? 영화도 이제 큰 마음 먹고 봐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중국 관영 언론까지 나서서 비난하는지 의아스러우시죠? 중국이 PC주의를 경계하는 이유는 우리하고는 결이 좀 다릅니다. 중국은 56개 다민족 국가로 이루어졌지만 거의 90%의 인구가 한족입니다. 소수민족은 약 1억 2천만 명으로 10%가 좀 넘습니다. 미국도 흑인 인구가 약 12% 정도 되죠.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제 웬만한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반드시 흑인 캐릭터가 등장하죠. 중국 영화나 드라마에는 꼭 소수민족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 소수민족이 공산당 총석이나 국가주석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처럼 소수인종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면 과연 중국 한족들이 받아들일까요? 여성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하지만 중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중국의 최고 권력 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은 7명에서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성은 포함되지 못하죠. 만약 중공에서 PC주의가 더 만연하게 되어 한족 남성이 가진 권력과 부를 나눠야 한다면 받아들일까요? 유비를 티베린, 조조를 회의적으로 설정하고 영화를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뮬란을 조선족으로 설정하면 과연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까요? 더불어 PC주의는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이미 공평한 사회를 이룩한 중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공의 관영 언론은 인어공주를 매섭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정글북과 라이온킹은 중국에서 대성공하며 각각 1억 5천만 달러와 1억 2천만 달러를 벌었다. 박스오피스 분석가들은 인어공주가 국내에서 최대 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알라딘은 국내에서 3억 5,5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해외에서는 알라딘이 6억 9,510만 달러를 벌어 전 세계 수익은 10억 5천만 달러에 도달했다. 한국에서의 수익은 9,100만 달러, 중국에서는 5,350만 달러였다. 미국 미디어들은 인어공주와 알라딘을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죠. 유색인종이 주연인 디즈니 실사 영화라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한국에서 알라딘 매출이 9천만 달러에 달하며 세계 전체 흥행의 8.7%를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매출은 5,3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아시아 태평양에서 한국이 2위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죠. 하지만 매출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구가 한국의 절반인 타이완의 매출은 10분의 1입니다. 흥행 결과만 놓고 보면 100번 양보해서 중국인이 백인 외에 다른 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을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분명히 중국과 타이완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라딘의 유럽 지역 매출을 볼까요? 상위 1위 영국은 한국보다 인구도 많고 티켓 가격도 높죠. 그런데 매출액은 5,200만 달러, 한국의 약 60%에 불과했고 2위 스페인, 인구가 한국이랑 비슷한데 2,800만 달러, 한국의 약 30%에 불과합니다. 알라딘의 흥행 성공만 봐도 이번 인어공주 개봉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인종차별적인 시각으로 영화를 본다는 논란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종차별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않았기에 국제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악의적인 사용자 리뷰에 대항하는 건 국제적으로 더 어렵다고 관측자들은 말한다. 국내에서는 실제 관람객 리뷰를 검색할 수 있다. 박스오피스 분석가는 국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인어공주가 실패한 건 영화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차별 때문이고 영화를 안 본 악의적인 리뷰들 때문에 흥행을 못하는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람객들의 인종차별적인 반응으로 인해 인어공주가 중국과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다. 인어공주는 개봉 첫 5일 동안 단지 1950만 위안의 수익을 올렸는데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는 개봉 첫 5일 동안 1억 4,200만 위안 이상의 수익을 기록했다. 한국은 6월 21일 개봉 예정인 흑인이 주연인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중국에서는 지난 6월 2일 개봉했는데 영화 시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주인공은 피터 파커가 아니죠. 마일스 모라레스라는 흑인입니다. 새로운 흑인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주연으로 내세워서 흥미로운 스토리와 재미있는 내용으로 관객들을 만족시켜서 성공한 겁니다. 인어공주는 어떻습니까? 왜 흑인 인어공주만의 독창적인 이야기를 만들지 않았을까요? 기사의 제목을 인종차별적인 반응으로 인해 인어공주가 중국과 한국에서 흥행에 실패했다고 쓸 거면 최소한 기사 내용의 흑인 스파이더맨 영화는 왜 인종차별을 당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장은 본인의 감성의 바탕 위에서 펼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부족한 공백에 대해서는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건가요?
중국의 인기 있는 영화 리뷰 웹사이트인 더우반에서 사용자들이 이 영화에 10점 만점에 5.1점을 주었다 한 유저가 나에게 인어공주는 백인인데라며 혼란스러워했다 라고 말했다. 다른 몇 명도 베일리의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 중국 관람객들이 피부색에 대해서 발언하는 이유는 지금 개봉한 인어공주가 1989년 애니메이션의 리메이크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89년 애니메이션은 안데르센 동화가 원작이죠. 원작에서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고 다리가 생겼고 하얗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에서도 백인 캐릭터였죠. 만약 흑인 인어공주만의 다른 스토리로 이야기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내가 아는 인어공주는 이라는 말은 안 나왔겠죠. 기자가 원작에서 인어공주가 백인으로 묘사되었다는 걸 모르고 기사를 썼다면 기초적인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한 게으른 기자라는 뜻이고, 만약 알면서도 이렇게 썼다면 사실과 진실보다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기자라는 거죠. 어느 쪽이든 기자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 행콕은 어떻습니까? 슈퍼맨하고 비슷하잖아요. 한국 관객들이 흑인이 주연을 하면 인종차별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 270만 명이나 봤습니다. 비록 능력은 슈퍼맨하고 비슷하지만 독자적인 서사로 흥미있게 만들어서 성공한 거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흑인이 슈퍼맨 같은 능력이 있어서 불편하셨나요? 심지어 우리는 블랙워싱을 했어도 연기를 잘하고 작품에 어울리면 환영합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레드로 불리우는 주인공의 조력자 역할은 모건 프리먼이 했죠. 하지만 별명인 레드는 흑인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죠. 원작은 붉은색의 모발을 가진 백인이었으니까요. 헤임달은 어떻습니까?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이 흑인일 수가 없는데 그런대로 역할을 잘 소화해서 논란이 크지 않았습니다. 스파이더맨 MJ는 원래 붉은 머리죠. 적어도 샘 스파까지는 원작 구현을 잘했죠. 그런데 흑인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나마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은 크지 않았지만 이제는 왜 모든 작품들에 꼭 흑인이 한 명 이상 들어가야 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드린 영화들 모두 한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은 아무리 블랙워싱을 해도 작품에 어울리면 크게 비평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 것 아닌가요? 인어공주 역할을 맡은 할리 베일리가 못생겼다고 말하는 게 외모를 비하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혹시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혹시 주연을 맡은 흑인 여성 3명이 아름답지 않다고 비난한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으니 최대한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외모의 배우를 캐스팅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확률적으로 외모가 뛰어나거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과학자의 가능성은 낮기 때문입니다. 반면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었지만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왕자인데 상대방이 벙어리인데도 사랑에 빠질 정도면 외모가 뛰어나야 할까요? 아니면 예쁘지 않아도 될까요? 연기를 하는 직업에서 외모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아름답고 잘생겨야만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작품에 어울려야 한다는 겁니다. 연기를 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잠시 동안 살아본다는 건데 그럼 최소한 머리에 드레드락은 풀고서 인어공주 역할을 했어야죠. 디나 데노이어라는 여성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어공주 캐스팅 2위였다는 루머가 있었지만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만약 이 여성이 인어공주 역할을 맡았다면 아무리 흑인이라도 지금처럼 큰 논란이 발생했을까요? 인어공주의 아름다운 외모는 사랑 이야기인 이 작품에서 개연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한 미흡함을 평가한 관객들에게 외모 비하다, 인종차별이다, 평점 테러다 라고 매도하는 게 과연 정당합니까? CNN에 한국에서 인종차별 때문에 인어공주의 흥행 성적이 안 좋다는 기사가 있었죠. 그럼 실제로 안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447만 달러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등입니다. 필리핀하고 인도네시아가 도대체 한국보다 인구가 몇 배가 많습니까? 타이완도 한국 인구 절반 정도 되는데 매출은 4분의 1도 안 됩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인구가 28배 많은데 358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유럽을 한번 볼까요? 독일 인구가 8,300만이죠. 한국의 약 1.6배입니다. 튀르키예는 인구가 8,500만 명인데 매출은 20만 달러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CNN 기자들은 독일과 튀르키예가 인종차별을 해서 인어공주 흥행에 악영향을 주었다는 기사는 쓰지 않고 왜 딱 한국과 중국만 콕 집어서 인종차별을 한다고 하는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기자들의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사는 홍콩과 서울지사에서 작성되었으며 작성자 이름이 미셀토 캔디스 주
그리고 백아원입니다. 이름만 봐도 홍콩과 대륙 출신의 중국인, 그리고 한국 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어공주의 세계 흥행 성적을 보면 한국은 중상위권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보다 우호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기자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기사를 작성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자신들의 민족을 훈계하는 글을 쓴 것입니다. 이제 디즈니의 히스패닉 백설공주가 개봉을 할 예정이죠. 개봉하면 제가 또 철저히 흥행 추이, 관객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토피아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2016년 세계적으로 10억 달러 이상의 흥행을 한 작품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디즈니 작품에는 현실을 비추는 좋은 메시지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누구나 노력하면 어떤 분야에서 일정한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특정 분야는 노력만으로는 될 수 없고 타고난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지고 태어난 것이 부족해서 이룰 수 없는 꿈이라면 굳이 매달리지 말고 자신의 노력으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주토피아의 대사를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무엇은 될 수 있지만 모두가 무언가는 될 수 없다.